이제 잘 봐봐. 2차 부등식은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지금 문제 풀고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얘들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이제 벌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할 조건 찾으라고 하는 건데, 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1번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설명해 줄까? 얘들아,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a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 값이 0보다 크대요.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풀이를 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x값의 범위를 찾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라고 얘기하면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부등식은 뭘 구하는 거지, 얘들아? 부등식은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런데 범위가 나와버렸잖아. 모든 x라고. 그지? 그러면 조건을 찾는 거구나라는 개념이 돼야 돼. 근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라 임의라고 얘기하는 거. 임의의 x, 모든 x, 그 다음에 x값과 관계없이 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보이게 되면 범위가 부등식일 때 범위를 찾아야 되는 범위가 나와버렸다고. 해가 나온 거야.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 그래.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자꾸 그래프 그려라 그랬거든. y는 이라고 얘기해놓고 y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0보다 커야 된대.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x를 내가 집어넣든지 간에 0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할 때 조건 찾는 겁니다. A값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왜? 근이 없으니까. 만족하는 실근이 없으니까. 우리 항상 실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인데 이제는 허근이지. 0보다 항상 크려면 A값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돼. 허근이니까. 그러면 그거와 동일한 걸로 보게 되면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다 풀게 아니라 여기다 선생님 이렇게 들어볼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위에 있는 하얀색 그래프도 되지만 이 밑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도 되지, 그지?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A값은 0보다 커야 되고 요렇게 되면 되겠지. 판별식 D가 중근이어도 상관없다 라는 개념으로 조건을 찾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조건.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대.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러니까 이런 모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해가 벌써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거든. 모든 x. 내가 어떠한 x를 집어넣든지 간에 2차 부등식이 y값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값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 d는 허근이잖아. 허근. 존재하지 않잖아. x축하고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여기다가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것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조건이 하나 더 포함된다. 판별식 D가 중근이어도 된다. 라는 개념으로 조건 풀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조건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나는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그냥 부등식이라는 용어가면 2차식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립부등식.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말없이 그냥 얘기만 할게요.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뻔한 거야. 뭐야? 공통범위 찾는 거잖아. 공통범위 찾을 수 있는 쉬운 방법 뭐지? 얘들아, 수직선 이용한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수직선 이용해서 그러니까 교집합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2문제 정도를 풀어주려고 해요. 봐봐. 요거는 좀 지울게. 봐. 선생님이 아까 연결고리 만드는 거 8번 문제 봐봐. 8번 문제. 2차 부등식이다, 얘들아.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어. 2차 부등식이 a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a라고 얘기하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아, 그러면 성립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프 그려봐야겠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y값이 0보다 작겠구나 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이렇게 되잖아. 어떠한 x가 들어가든지 간에 y값은 음수 쪽에 있어야 되잖아. 또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두 조건을 살펴야 되겠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 얘가 뭐 해야 돼? 아래로 볼록이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겠군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근이 없을 때도 있고, 실근이 없을 때도 있고, 중근일 때도 있겠네요. 그래서 판별식 d. 4분의 d 공식은 여러분들 b제곱 마이너스 ac죠. 요거 약분시켜놓고, 그러면 1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2가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a. 자, 이거 좀 정리해볼까? a제곱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a 값 찾아라. 그지? a 값 찾으면 요것도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루트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a 값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a 값이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수직선을 그려서 표시하는 게 좋지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크거나 같다라는 건 교집합이 안 나오겠지, 그지? 그럼 요게 답이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답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교집합을 찾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 조금 다른 게 있어. 조금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여기 8번 문제는 2차 부등식, 그지? 2차 부등식. 그런데 9번 문제는 그냥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야. 부등식. 부등식에 대해서 a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4는 0보다 크대.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답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범위를 찾는 건데 모든 x 해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크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야? 2차 부등식일 때잖아. 2차 부등식. 그러면 a 값이 여기서는 표시되는 건 a 플러스 2가 뭐야? 0이 아닐 때지. 그러면 a 플러스 2가 0일 때도 있잖아. a 플러스 2가 0이라고 생각해봐. 0, 없어지네? 그러니까 부등식일 때는, y는 4만 나오네.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할 때 y는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부등식일 때지. 그지? 그래서 4, 부등식일 때.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지. 그지? 아하, 그러면 a 플러스 2가 0일 때도 성립하겠구나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런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이지. a 플러스 2가 뭐야?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판별식 d를 풀어야 되니까 4분의 d로 씁시다. 4분의 d 쓰면 a 플러스 2의 뭐야? 제곱에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2가 어떻다? 0보다 작다. y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허근 가져야 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2 전개해서 문제 풀지 말고 a 플러스 2로 묶었어. 그러면 a 플러스 2 나가고 여기도 a 플러스 나가고 a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a가 얼마 사이? 2 사이입니다.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교집합으로 성립하잖아. 그래서 잘 봐봐. 이런 경우도 어때야 돼?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섞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a부터 2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조건 찾는 건데 전부 다 그래프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같이 보자. 10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야. 마이너스 x제곱액은 당연히 2차 부등식이겠네. 그치? m 플러스 2의 x에 더하기 4의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요. 야, 기분 나쁘지? 최고창에서 양수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때 좀 어렵잖아. 두근 사이 두근 바깥. 그치? 그래서 변형을 시키는 거지. x제곱의 플러스 2배의 m 플러스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2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다?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바꿔놓는 거야.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0보다 작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그지? 0보다 작은 것이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y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표시해놓고 0보다 작은 것이 없어? 그럼 이거 가능하잖아.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니? 이건 너무 붙였다. 그지? 이것도 가능하지. 0보다 작은 거 없잖아. 그지?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로 자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함수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 만족하는 거야. 정수 n의 개수 구하래. 그러면 뭐 끝났자. 그지? 4분의 D로 딱 표시해놓고 해가 없다. 분명히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의 m 플러스 2가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정리하면 m 플러스 2로 묶어내고 나면 얘들아 여기 m 플러스 2 플러스 m 플러스 얼마야? 6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6부터 n은 얼마? 마이너스 2까지지? 그 개수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직접 세도 되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몇 개? 5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까지가 이제 조건 찾는 거니까 11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문제 보게 되면 x제곱에 잠깐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 당연히 x제곱에 마이너스에 k-3의 x에 더하기 k라고 얘기하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이번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해가 한 개 존재한대.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건 잘 생각해봐.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범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같은 거. 그러면 한 개 존재한다. 그러면 요거는 성립하지만 요거는 성립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같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같은 게 한 개 있다라는 개념 자체에선 작은 건 없다라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표시할 때 y는 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래프들 여러 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같은 건 있지만 작은 건 없잖아. 그지? 그러면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중근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이겠구나 라는 걸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판별식 D 구하게 되면 k-3의 제곱에 마이너스 4k가 어떻다? 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k제곱에 마이너스 10k에 그지? 플러스 9는 0이니까 k값은 얼마 나온다? k값은 1하고 9 나오는데 이거 k값의 합과 근과 계수관계로 구해도 됐다. 그지? 근과 계수관계로 k값의 합이니까 두 개 더해서 10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건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연립부등식 문제니까 잠시 여러분들 요거 연습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